여러분,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먼 사람처럼 느껴진 적이 있으십니까? 같은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은 함께 먹지만 그 사이에 오가는 말 한마디가 없고 한 이불을 나란히 덮고 누웠지만 서로 등을 돌린 채 천장만 바라보다 잠드는 밤.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도 부럽지 않을 만큼 번듯한 집인데 막상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한겨울 새벽 공기보다 더 시리고 더 차가운 정막이 흐르고 있는 집. 저는 그런 집을 살아오는 동안 참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어쩌면 지금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분명 곁에 사람이 있는데도 마음은 텅 빈 들판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허전한 밤. 무슨 말이라도 건네고 싶지만 막상 입을 열면 또 모진 말이 나올 것 같아 차라리 입을 다물어 버리는 밤. 그 사람이 잠든 등을 가만히 바라보며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 하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밤. 저는 그 밤의 무게를 잘 압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견디고 계신 여러분께 오늘 조용히 다가가 손을 내밀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평생을 함께 살아온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를 가만히 풀어놓으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조심스럽게 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도리어 가장 모질고 가장 차가운 말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질문을 평생토록 마음 한구석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물음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또렷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긴 관찰 끝에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가장 깊이 아프게 하는 것은 바깥에서 오는 큰 재앙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사이에서 매일같이 조금씩 벌어지는 그 보이지 않는 틈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저는 그 틈에 대해 그리고 그 틈을 다시 메우는 길에 대해 여러분과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부디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따뜻한 차라도 한 잔 곁에 두신 채로 저의 이야기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이 분명히 조금은 움직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부디 서두르지 마시고 끝까지 저와 함께 걸어 주십시오. 그리고 듣는 동안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시다면 지금 그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분은 젊은 시절부터 함께 손을 맞잡고 가난을 건너왔고 자식들을 키워냈고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했고 마침내 머리가 하얗게 센 노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더없이 평온하고 안정된 노년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철마다 돈을 붙여왔고 명절이면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왔고 동네 사람들은 그 댁을 두고 복도 많은 집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집안에서 두 노인은 하루에 10마디도 채 나누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고독이라는 것은 참 묘한 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늙어서 혼자가 되면 외로운 법이라고 말합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빈집에 홀로 남으면 그제야 외로움이 찾아온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제가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깨달은 것은 노년의 고독이 가장 깊고 가장 시린 순간은 혼자일 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둘이 함께 있는데도
그 둘 사이가 아득히 멀게 느껴질 때, 바로 그때 사람은 가장 깊은 외로움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혼자 있는 외로움에는 그래도 핑계가 있습니다. 곁에 사람이 없으니 외로운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곁에 사람이 있는데도 마음이 닿지 않는 외로움은 변명할 곳이 없습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는 도무지 가닿을 수가 없으니 그 외로움은 더 사무치고 더 깊은 법입니다. 저는 그것을 두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먼 사람이 되어버리는 슬픔이라고 부릅니다. 그 노부부도 그러했습니다. 두 분은 평행선처럼 나란히 걸었습니다. 한 집에서 함께 아침을 맞고 함께 저녁을 보냈지만 그 두 선은 영원히 만나는 법이 없었습니다. 같은 방향을 향해 걷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결코 서로에게 다가서지는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묵묵히 밥상을 차리고 묵묵히 수저를 들고 묵묵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 사이에 따뜻한 말 한마디가 끼어들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두 사람의 하루는 마치 잘 짜인 톱니바퀴 같았습니다. 누가 먼저 일어나고 누가 밥을 안 치고 누가 텔레비전 앞에 앉고 누가 먼저 잠자리에 드는지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교한 하루 속에 마음이 머무는 자리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함께 있되 함께 있지 않았고 한 공간을 나누되 한 마음을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두고 몸은 가장 가까이 있으나 마음은 가장 멀리 떨어진 동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침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다 통하는 따뜻한 침묵이고 다른 하나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을 꾹 눌러 삼킨 차가운 침묵입니다. 그 노부부 사이에 흐르던 침묵은 후자였습니다. 가슴 속에는 하고 싶은 말이 수없이 쌓여 있었지만 그 말을 꺼내는 법을 두 사람 모두 잊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래서 그 침묵은 평온이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두 사람은 분명 서로를 무척이나 아꼈을 것입니다. 한마디 말에도 가슴이 설레고 잠시 떨어져 있어도 보고 싶어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토록 뜨겁던 두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 대면대면한 사이가 되어버렸을까요? 저는 그것이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두 사람 모두 함께 사는 동안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조금씩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시드는 꽃과 같습니다. 아무리 깊은 사랑이라도 물을 주지 않으면 결국 말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붙이는 돈은 분명 고마운 것입니다. 가끔 찾아와주는 발걸음도 분명 반가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매일 밤 한 지붕 아래에서 등을 돌리고 누워야 하는 두 사람 사이에 그 차가운 거리를 메워주지는 못합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아무리 커도 마음과 마음 사이에 놓인 그 한 뼘의 거리를 좁혀주지는 못하는 법입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외롭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두 분이 함께 계시니 외로울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여깁니다. 명절에 찾아와 따뜻한 밥 한 끼 차려드리고 용돈 봉투를 쥐어드리고 건강하시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떠나면 자식된 도리를 다했다고 안심합니다. 그러나 그 자식들이 떠난 뒤 텅 빈 집에 다시 둘만 남겨진 그 저녁이 두 노인에게 얼마나 길고 적막한지를 자식들은 미처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식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은 자신이 그 자리에 서 보기 전에는 그 외로움의 깊이를 도무지 알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행여 지금 두 분이 함께 계신데도 마음 한구석이 늘 시리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못나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본래 그토록 섬세하고 그토록 외로움을 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시린 마음을 외면하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가만히 들여다보자고 여러분께 청하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평생을 함께 산 두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모진 말을 주고받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오랫동안 그 까닭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답에 이르렀습니다. 늙어서 서로에게 모진 말을 하는 것은 미워서가 아닙니다. 두려워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부디 흘려듣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날카로운 말을 던질 때 그 말의 뿌리에는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잊혀질까봐,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할까봐,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게 아닐까 하는 그 불안이 비뚤어지고 또 비뚤어진 끝에 모진 말의 모습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한때는 집안의 기둥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 같고, 한때는 누군가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짐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 서글픔을 고지곳대로 드러내자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마음을 엉뚱한 방향으로 비틀어 버립니다. 의심으로, 질투로, 트집으로, 잔소리로 바꾸어 버립니다. 당신은 왜 나한테 말도 없이 그걸 했느냐고 따져 묻는 그 목소리의 밑바닥에는 사실 나를 좀 봐달라는 외침이 숨어 있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고 나를 세우는 그 말투의 안쪽에는 사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불안하다는 고백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법을 끝내 배우지 못한 채 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 대신 통제하려 들고 보고 싶었다는 말 대신 트집을 잡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세대는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어른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입에 담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고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이 깊을수록 도리어 무뚝뚝해지는 법을 배웠고 아낄수록 도리어 퉁명스러워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서툰 사랑의 방식이 늙어서까지 우리 몸에 그대로 배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득한데 그 마음을 담을 그릇이 없으니 결국 그 마음이 엉뚱한 모습으로 흘러넘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존심이라는 이름의 감옥입니다. 우리는 그 감옥 안에 스스로를 가두어 놓고 정작 하고 싶은 말은 한마디도 꺼내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갑니다. 부드럽게 표현하면 그만일 마음을 우리는 굳이 가시로 둘러싸서 내밉니다. 그리고 그 가시에 상대가 찔려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함께 아파합니다. 결국 두 사람이 모두 상처를 입습니다.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싸움입니다. 이 감옥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 문이 안에서 잠겨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밖에서 가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문을 걸어 잠그고 스스로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문을 여는 열쇠도 결국
우리 자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먼저 마음을 여는 한마디, 먼저 내미는 따뜻한 손길, 그 작은 용기 하나면 평생을 갇혀있던 그 감옥의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열쇠를 손에 쥐고도 끝내 그것을 돌리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이 그 한 번의 돌림을 그토록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청하고 싶습니다. 부디 그 감옥의 문을 여십시오. 자존심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 여러분은 가장 크고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그 용기야말로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가장 깊은 품격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면 썩어가는 나무다리 위에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이 떠오릅니다. 다리는 이미 삐걱거리며 무너지고 있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를 더 세게 붙잡고 더 세게 끌어당길수록 다리는 더 빨리 부서지고 두 사람은 더 깊은 곳으로 함께 떨어지고 맙니다. 붙잡으려는 그 손길이 오히려 둘을 함께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려던 마음이 어쩌다 이렇게 서로를 무너뜨리는 손이 되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것은 참 묘한 것입니다. 그것은 본래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함부로 무너지지 않고 함부로 짓밟히지 않으려는 마음, 그것이 자존심입니다. 그러나 그 자존심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나를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나와 그 사람을 함께 찌르는 칼이 되고 맙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차라리 자존심을 내려놓는 편이 나를 더 잘 지키는 길인데 우리는 그것을 끝내 알지 못한 채 평생 그 칼을 움켜쥐고 삽니다.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면 지는 것 같고 먼저 손을 내밀면 약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며칠이고 몇 달이고 때로는 몇 년이고 침묵을 고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 사이에는 이기고 지는 것이 없습니다. 한쪽이 이기면 다른 쪽이 지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무너지면 두 사람이 함께 무너지고 한쪽이 손을 내밀면 두 사람이 함께 살아납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은 진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을 함께 구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어쩌면 가장 놀라운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한 부부의 사랑을 죽이는 것은 결코 거창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부부 사이가 갈라지는 데에는 무슨 엄청난 까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큰 잘못을 저질렀거나 제3자가 끼어들었거나 돌이킬 수 없는 배신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오며 본 진실은 그와 전혀 달랐습니다. 부부를 갈라놓는 것은 밥이 짜다는 한마디입니다. 옷을 아무데나 걸어두었다는 핀잔입니다. 문을 쾅 닫았다는 사소한 짜증입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놓지 않았다는 잔소리입니다. 그 작고 작은 가시들이 하루에 하나씩 또 하루에 하나씩 쌓여 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두 사람 사이에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가시덤불이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큰 칼에 베인 상처는 도리어 단번에 아물지만 작은 가시에 매일 찔린 마음은 좀처럼 아물지 않는 법입니다. 큰 사건은 차라리 사람을 정신 차리게 합니다. 한번 크게 부딪히고 나면 사람은 놀라서 서로를 돌아보고 다시는 그러지 말자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가시는 사람을 방심하게 만듭니다. 이쯤이야 괜찮겠지. 이 정도 말은 별것 아니겠지 하고 넘기는 사이에 그 작은 가시들은 소리 없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 어느 임계점을 넘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더 이상 회복할 길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닫혀버립니다. 무서운 것은 큰 폭풍이 아니라 매일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입니다. 그 물방울이 결국 가장 단단한 바위에도 구멍을 내는 법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끝나지 않습니다. 정이라는 것은 단번에 식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조금씩, 아주 조금씩 죽어갑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정을 그토록 천천히 죽이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관심을 멈추는 데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기를 멈추는 순간 정은 숨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끝나서가 아니라 듣기를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귀찮아서였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늘 같은 이야기를 또 한다 싶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흘려보낸 말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어느새 상대는 더 이상 말을 건네지 않게 됩니다. 들어주지 않는 사람에게 누가 자꾸 말을 걸겠습니까? 그렇게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마침내 같은 집에 살면서도 며칠씩 한마디 없이 지내는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정은 그렇게 관심이 사라진 자리에서 조용히 말라 죽습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 상대를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상대가 같은 이야기를 100번을 한다 해도 그 100번째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번째만 되어도 벌써 지겨워하고 세 번째가 되면 말을 끊어버립니다. 그 순간 상대의 마음은 닫히고 그 닫힌 마음의 문은 다시 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사람은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에게만 마음을 엽니다. 들어주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입을 다물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안타까운 대조를 발견합니다. 젊을 때 우리는 자주 싸웠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문을 닫고 며칠씩 토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날의 싸움에는 신기한 힘이 있었습니다. 싸우고 나면 곧 화해했고 화해하고 나면 도리어 정이 더 깊어졌습니다. 다투는 일조차도 서로를 향한 관심의 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의 다툼은 끝이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늙어서의 다툼은 다릅니다. 한 번 싸울 때마다 화해는 점점 멀어지고 거리만 남습니다. 화를 풀 기운도 없고 먼저 손 내밀 용기도 사그라들어서 그저 등을 돌린 채 그 거리를 굳혀버립니다. 그렇게 한 번 벌어진 틈은 다시는 좁혀지지 않고 다음 다툼에 또 한 잼 벌어집니다. 늙어서의 다툼은 끝이 헤어짐입니다. 매번 조금씩 마음의 거리만큼씩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늙어서의 다툼일수록 더 빨리 풀어야 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풀고 그날 밤이 가기 전에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거리를 천천히 좁힐 만큼 넉넉한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툰 그 밤에 먼저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노년에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귀한 용기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넨 것이 도대체 언제였습니까? 어제였습니까? 지난주였습니까? 아니면 너무 오래되어 도무지 기억조차 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제 자신에게도 똑같이 묻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지곤 합니다. 부디 이 질문을 가볍게 흘려보내지 마시고 잠시만이라도 마음속에 품어 보아 주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고맙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 덕분에 잘 지냈다는 말, 그 짧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짧은 한마디조차 인색하게 굽니다. 마음속으로는 늘 고마워하면서도 정작 입 밖으로는 한 번도 꺼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다 알 것이라고 짐작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결코 다 전해지지 않습니다. 가슴 속에만 담아둔 사랑은 끝내 전해지지 않은 채로 사라지고 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밤 그 사람의 얼굴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함께 늙어가느라 주름이 깊어진 그 얼굴을 그리고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살아온 그 긴 세월을. 그러면 어쩌면 오랫동안 굳어있던 입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절로 흘러나올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빈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곁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의 무게를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늘 그 자리에 있으니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깁니다. 잔소리가 귀찮고 참견이 성가시고 함께 있는 시간이 답답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다 비로소 그 자리가 텅 비고 나서야 사람은 그 사람의 무게를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공기는 우리가 그것을 마시고 있을 때는 그 고마움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당연한 것이려니 합니다. 그러나 잠시라도 그 공기가 막히면 우리는 그제야 공기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도 꼭 그러합니다. 너무 가까이, 너무 늘 있어서 그 소중함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일수록 가장 당연하게 여겨지고 가장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일수록 그것을 잃었을 때의 상실이 가장 큰 법입니다. 저는 잔소리가 사라진 집의 정적을 압니다. 그토록 듣기 싫던 그 잔소리가 어느 날 뚝 끊기고 나면 그 조용함은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포입니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밥은 먹었느냐 묻지 않고 아무도 옷 따뜻하게 입으라고 채근하지 않는 그 고요함이 사실은 가장 견디기 힘든 외로움이라는 것을 사람은 그제야 알게 됩니다. 조용해서 좋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그 조용함이 막상 진짜로 찾아오면 그토록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잔소리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옷을 따뜻하게 입으라는 말, 밥을 거르지 말라는 말, 약을 챙겨 먹으라는 말, 늦으면 연락하라는 말, 우리는 그것을 잔소리라고 부르며 귀찮아합니다. 그러나 그 말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그것은 결국 나를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나의 안부를 묻는 마음이고 나의 하루를 챙기는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그렇게까지 챙겨줄 사람이 그 사람 말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 잔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다는 서늘한 사실뿐입니다. 아침이면 늘 두 개가 놓이던 찻잔이 어느 날부터 하나만 놓입니다. 두 사람분을 짓던 밥이 한 사람분으로 줄어듭니다. 현관에 나란히 놓이던 신발 가운데 한 켤레가 사라집니다. 그 사소한 빈자리 하나하나가
날마다 가슴을 후벼 팝니다. 그제야 사람은 깨닫습니다. 그 사람이 차려주던 멀건 죽 한 그릇이, 그 사람이 건네던 잔소리 한마디가 실은 내 하루를 떠받치던 기둥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식탁에 마주 앉을 사람이 없어진 밥상은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도 맛이 없습니다. 함께 볼 사람이 없어진 텔레비전은 아무리 재미있는 것이 나와도 웃음이 나지 않습니다. 함께 누울 사람이 없어진 이부자리는 아무리 따뜻해도 시리기만 합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그 무엇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곁에 함께 나눌 사람이 있어야 비로소 밥도 맛있고 텔레비전도 재미있고 잠자리도 따뜻한 법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빈자리를 마주하고 나서야 사무치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부디 잊지 말아 주십시오.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은 그가 곁에 있을 때 알아야 합니다. 빈자리를 마주하고 나서 깨닫는 소중함은 너무나도 늦은 깨달음입니다. 그 늦은 깨달음 앞에서 사람은 그저 빈 의자만 바라보며 후회할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그 후회를 부디 미리 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그 사람이 여러분 곁에 살아 숨쉬고 있을 때 그 무게를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참으로 슬프고도 아이러니한 일입니다만 우리는 그 사람을 한번 잃을 뻔해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 사람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평생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끝내 하지 못했던 그 말이 그 사람이 쓰러져 병상에 누운 그 밤에야 겨우 입 밖으로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 모질게도 가진 것이 흔할 때는 그 귀함을 모릅니다. 늘 곁에 있으니 영원히 곁에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한순간 들이닥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온몸으로 깨닫습니다. 빛은 늘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다가 그 빛이 꺼지려는 순간에야 비로소 그 환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늘 이렇게 늦게서야 깨닫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그 노부부에게도 어느 날 그런 밤이 찾아왔습니다. 평생 말없이 등을 돌리고 살아온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늘 밥을 짜다고 핀잔하던 그 입이, 늘 옷을 아무데나 걸었다고 잔소리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아침 그대로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구급차가 오고 병원으로 옮겨지고 차가운 병상에 누운 그 사람의 손을 잡은 그 밤, 평생 모진 말만 주고받던 그 남은 한 사람의 입에서 마침내 평생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밤, 남은 한 사람은 병실 의자에 앉아 평생 처음으로 그 사람의 손을 오래도록 가만히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토록 미워하고 그토록 원망했던 그 손이 알고 보니 평생토록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씻기고 자신의 끼니를 챙겨온 손이었습니다. 거칠고 주름지고 마디마디 굵어진 그 손을 보면서 그제야 그 손이 평생 얼마나 많은 것을 자신을 위해 해왔는지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한때는 곱고 부드러웠을 그 손이 어쩌다 이토록 거칠어졌을까? 그 거칠어짐 하나하나가 실은 자신을 위해 달아 온 세월의 흔적이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 손으로 차린 밥을 평생 먹었으면서도 단 한 번도 그 손을 고맙게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미움이라는 두꺼운 껍질 아래 숨어있던 사랑이
그 손을 잡는 순간 둑이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못 산다고, 제발 일어나 달라고, 짜다고 했던 그 밥을 다시 한 번만 먹게 해 달라고, 잔소리해도 좋으니 제발 다시 한 번만 그 목소리를 듣게 해 달라고. 평생 자존심이라는 감옥에 갇혀 끝내 꺼내지 못했던 그 마음이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야 비로소 둑이 터지듯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 사람을 가장 두렵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한평생 쌓인 서운함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것은 화해하지 못한 채로 그 사람을 영영 떠나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채로, 고마웠다는 말 한마디 전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차가운 침묵 속에서 영원한 이별을 맞이하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미워하며 살았다 해도 마지막에 손을 맞잡고 화해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끝내 따뜻하게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평생을 그럭저럭 잘 지냈다 해도 마지막 순간에 등을 돌린 채 헤어진다면 그 인생에는 영영 지워지지 않는 한이 남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헤어졌느냐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나눈 그 한마디가 평생을 함께한 시간 전체의 빛깔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나보내기 전에 풀어야 합니다. 헤어지기 전에 화해해야 합니다. 가슴 속에 응어리진 것을 그 사람이 아직 들을 수 있을 때 꺼내어 풀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떠나보내면 그 응어리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한이 되어 남은 사람의 가슴을 평생 짓누릅니다. 저는 그런 한을 품고 살아가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그때 그 말을 했어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회만큼 사람을 오래도록 괴롭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못한 말은 내일 하면 되고, 올해 못 푼 응어리는 내년에 풀면 된다고 미룹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내일이 없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 사람도 나도 언제까지나 이 자리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늘 잊고 삽니다. 그러다 죽음의 문턱에 한번 다녀온 뒤에야 비로소 시간이 얼마나 짧고 귀한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미루어 두는 것이 아닙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마음에 떠오른 그 순간에 건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가슴속에 고이 간직해 두면 언젠가 꺼낼 기회가 오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훨씬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가슴속에 끝내 꺼내지 못한 말을 품은 채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 그것보다 더 사무친 후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후회 앞에서 사람은 다시 한 번만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노라고 빌고 또 빕니다. 그러나 한 번 흘러간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행히 그 노부부에게는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쓰러졌던 그 사람이 천천히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가끔 다투기는 했지만 이제는 다툰 그날 밤이 가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밀게 되었습니다. 짜다고 핀잔하던 입은 잘 먹었다는 한마디를 배웠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차갑던 집을 천천히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두 분이 다시 함께 차를 마시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한 사람이 차를 끓이고 한 사람이 찻잔을 받습니다. 특별한 말은 오가지 않습니다. 그저 오후의 햇살 아래 마주 앉아 천천히 차를 마실 뿐입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풍경 속에 한 번 잃을 뻔한 뒤에야 비로소 깨달은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복이 사실은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렇게 소박한 모습으로 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인생에서 정말로 귀한 재산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무언가를 모으며 살아왔습니다. 돈을 모으고 집을 늘리고 이름을 쌓았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주리라 믿으며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끝자락에 이르러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와 같았습니다. 정작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는 것은 통장도 아니고 집문서도 아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한 재산은 매일 밤 내 곁에 말없이 앉아주는 단 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플 때 멀건죽 한 그릇을 끓여주는 손, 잊지 말고 약을 챙겨 먹으라며 물 한 컵을 떠다주는 손,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창가에서 함께 늙어가는 그 사람의 하얗게 센 머리. 저는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도 값진 재산이라고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돈은 아무리 많아도 외로움을 달래주지 못합니다. 큰 집은 아무리 넓어도 그 안이 비어 있으면 도리어 더 쓸쓸할 뿐입니다. 높은 이름은 아무리 빛나도 병상에서 내 손을 잡아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매일 밤 내 곁에 앉아주는 단 한 사람은 내가 가장 약해졌을 때 나를 떠받쳐주고, 내가 가장 외로울 때 나의 곁을 지켜주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내 손을 잡아줍니다.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한평생을 잘 살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젊을 때는 그것을 모릅니다. 더 크고 더 빛나는 것을 뺏느라 바로 곁에 있는 그 잔잔한 행복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보면 결국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소박한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서로의 늙어가는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차 한 잔을 나누는 그 평범한 저녁이 실은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복이 사실은 멀리 있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은 화려한 여행지에도, 값비싼 물건에도, 남들의 부러운 시선 속에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침마다 함께 마주 앉는 밥상에 있었고, 저녁마다 함께 나누는 차 한 잔에 있었고, 잠들기 전 가만히 건네는 잘 자라는 한마디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가까운 행복을 두고 늘 먼 곳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나이가 들어 그 먼 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서야 비로소 가까운 곳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디 멀리서 행복을 찾지 마십시오. 행복은 바로 여러분 곁에 여러분이 매일 마주하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이미 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는 그 순간, 함께 늙어가는 그 사실에 문득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 순간, 그 순간이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노년에 이르러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지혜는 통제하지 않고 사랑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너무 자주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내 손안에 쥐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가만히 놓아두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손을 펴야 비로소 상대가 그 손 위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움켜쥐면 도리어 빠져나갑니다. 상대를 내 방식대로 고치려 드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욕심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어도 그 사람은 끝내 나와 다른 사람이고 그 다름은 결코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닙니다. 그 다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때로는 그 다름 때문에 빙긋 웃을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통제하지 않고 사랑하는 법입니다. 나와 다른 그 사람을 끝까지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그 사람을 끝까지 아끼는 것, 거기에 노년의 사랑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상처 주지 않고 화내는 법입니다. 살다 보면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화를 아예 내지 않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화를 내더라도 상대의 마음에 영영 지워지지 않을 흉터를 남기지 않는 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화가 난 그 순간에도 이 사람은 내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는 사실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우리의 말은 칼이 되지 않고 빗물이 됩니다. 잠시 적셨다가 곧 마르는 빗물 말입니다. 화가 날 때 그 일에 대해서만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가 나면 그 사람의 인격을 들먹이고 지난 일을 죄다 끄집어내고 결코 해서는 안 될 말까지 내뱉고 맙니다. 그 한순간의 모진 말이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습니다. 그러니 화가 치밀 때는 잠시 입을 다물고 숨을 한번 고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짧은 멈춤이 평생 후회할 한마디를 막아줍니다. 세 번째 지혜는 말하지 않아도 이해하는 법입니다. 오래 함께 산 사람들에게는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눈빛 하나, 한숨 하나, 등을 돌리는 작은 몸짓 하나에도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채는 것이 곧 사랑입니다. 상대가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은 마음까지 헤아려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평생을 함께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깊은 정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따라 말이 없다면 그저 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오늘따라 한숨이 깊다면 그저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을 알아채고 굳이 캐묻지 않으면서도 곁에 가만히 머물러 주는 것, 그것이 평생을 함께한 사람의 깊은 정입니다. 말로 다 하지 못하는 것을 마음으로 알아주는 사이,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인연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산다는 것은 결코 한 번도 싸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평생을 한 지붕 아래 살면서 어찌 다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함께 산다는 것은 그 모든 말다툼과 서운함과 침묵의 밤들을 다 겪고 나서도 그래도 나는 네 곁에 남겠다는 것을 매번 다시 선택하는 일입니다. 다툼이 끝난 자리에서 등을 돌리는 대신 다시 한번 그 손을 잡기로 마음먹는 것, 그 선택을 날마다 거듭하는 것이 바로 동행의 품격입니다. 생각해보면 부부의 인연이라는 것은 한 번 맺어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다시 새로 맺어야 하는 약속입니다.
어제 서운한 일이 있었어도 오늘 아침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는 것, 어제 모진 말이 오갔어도 오늘 다시 한번 그 손을 잡기로 결심하는 것, 그 매일의 결심이 모여 한평생의 동행을 이룹니다. 사랑은 한 번의 큰 결단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매일 다시 선택하며 함께 늙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동행에는 품격이 있습니다.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품격, 오래 함께 했다는 이유로 도리어 더 함부로 대하기 쉬운 그 유혹을 이겨내는 품격.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정중하게, 더 따뜻하게, 더 조심스럽게 대하는 품격. 그 품격을 끝까지 지키는 두 사람의 늙어가는 모습 앞에서 저는 늘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화려한 업적보다도 깊은 인생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높은 자리, 그것들을 향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결국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는 것은 내 손을 잡아줄 단 한 사람뿐입니다. 그 한 사람이 평생 모은 그 모든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늦게서야 깨닫곤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부디 그 깨달음을 늦게 얻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병상에 눕고 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아직 건강하게 곁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아직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을 때, 바로 지금 그 소중함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늦게 얻은 깨달음은 후회가 되지만 일찍 얻은 깨달음은 행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잃고 나서야 깨닫는 사람과 잃기 전에 깨닫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안타깝게도 잃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빈 의자를 바라보며 빈 찻잔을 만지며 그제야 후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잃기 전에 깨닫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 곁에 있을 때, 그 손이 아직 따뜻할 때, 그 목소리가 아직 들릴 때 그 소중함을 알아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부디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을 읽기 전에 깨닫는 사람으로 이끄는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부디 거창한 말씀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멋진 고백도 그럴듯한 사과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조용히 건네보십시오. 말없이 내미는 그 한 잔의 차 속에 평생 못했던 모든 말이 다 담겨 있을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 여러분 곁에 있는 한 지금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서로 등을 돌린 채 천장만 바라보는 차가운 밤이 아니라 서로의 손을 가만히 맞잡은 따뜻한 아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한 지붕 아래 가장 먼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다시 만나게 되시기를 저는 두 손 모아 그렇게 빕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짧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는 오롯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미움으로 채울 수도 있고 사랑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침묵으로 채울 수도 있고 따뜻한 말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등을 돌린 밤으로 채울 수도 있고 손을 맞잡은 아침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그 남은 시간을 부디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한평생을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이에 이르러 마음속에 한 가지 깊은 감사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곁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감사입니다. 평생 나의 부족함을 견뎌주고 나의 모진 말을 참아주고 그러고도 끝내 내 곁에 남아준 그 사람에 대한 감사입니다. 생각해보면 그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려 했다면 언제든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끝까지 내 곁에 남아 주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진 것입니다. 그 감사를 알게 되고 나서부터 저의 마음은 한결 평온해졌습니다. 더 가지지 못해 안달하던 마음이 가라앉고 이미 가진 것의 소중함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더 많이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알아보는 데 있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것,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깨닫는 것, 그 깨달음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평온한 행복을 여러분께서도 부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이야기를 댓글에 가만히 남겨주십시오.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이야기를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부디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더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부디 오늘 밤은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